네, 안녕하세요. 분전의 부동산 뉴스 체크 분전입니다. 오늘은 특정 법안, 무제한 전월세 연장, 요거와 관련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일단은 철회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무슨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 속에서 일시적으로 철회가 된 건지, 앞으로 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 시행된다라고 하면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요거까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제한 전월세 연장 법안, 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진보당의 윤모 의원이 발의를 해서 민주당 의원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 일부와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으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뒤쪽에 좀 자세히 살펴보고 다행히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 윤종호 의원이 올린 요 법안과 관련해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혹은 톡방에서는 반대해달라는 이런 공유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에 따라서 철회가 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보완해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첨예한 문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철회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철회는 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국 문제일 뿐, 이런 계엄이나 이런 탄핵 그런 상황 속에서 전국 속에서 이런 것들은 지금 아예 검토가 될 가능성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다시 일단은 일부 후퇴했다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유사한 법안을 다른 의원들이 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한번 요 기준으로 한번 잘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항은 저는 요것은 괜찮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마치면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을 해서 그 전입을 한 당일에 사기를 치는 경우에 요거를 막지 못하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요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가항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을 하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요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계약이나 임대인이 어쨌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통지해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2달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주인 바뀌는 건 난 싫어 하면서 난 나갈 수 있게 한다. 이것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통지하는 것을 의무로 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무슨 임대인의 자격을 거의 갖출 수 없는 예전에 전세 사기를 정말 맘먹고 정말 사기를 쳤을 적에 갑자기 그 잔금대의 임대인을 싹 바꾸는데 신용불량자라든지 자산들이 전혀 나중에 보증금을 갚아줄 수 없는 그런 자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비속어로 말하면은 바지 사장, 바지 임대인 같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서 엄청나게 많은 전세 사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항은 꼭 바꿔야 되는 거고 나항은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가능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항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체납을 해서 그것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납세 증명서를 안 보면은 이 집은 문제가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주인이 체납을 엄청 해가지고 집이 넘어가 버리는 국세로 넘어가면은 대항력이 밀려요. 대항력이 밀리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면은 임차인의 대항력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할 적에 좀 고가 주택이거나 하면은 납세 증명서를 이제 임차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임대인이 응하기도 하고 안 응하기도 하고 응하지 않으면은 계약이 이렇게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경우에 요구를 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그래서 가나다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가항은 꼭 바꾸면 좋을 것 같고 나다항도 그렇게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나다까지는 무난한데 라항부터 좀 심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마항도 조금 애매한데 예를 들면은 여기 그러니까 보증금을 미반환한 경우에 미반환한 건 임대인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고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한 건데 약간 지금 중복적인 어떤 이자를 지급하라고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낸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 대출 이자를 은행에 내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임차인의 의도와는 달리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임대인이 그 대출 이자를 내줘라. 네가 보증금을 제때 안 내줘서 임차인이 지금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됐잖아. 대출 이자 부담해라. 그 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전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소송 촉진법에 의한 비율에 의한 이자로 요거에 월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지급해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소송 촉진법에 대한 이자는 5억에 대한 12% 이자를 이렇게 냅니다. 좀 12% 맞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3억 대출에 대한 이자도 또 지급을 해야 돼요. 이건 중복입니다. 그래서 요거 법안 자체가 조금 세밀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임차인이 수익률이 너무 땡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세밀하지 못한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바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진짜 문제인데 바항 같은 경우는 요게 진짜 문제인데 요게 바로 이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회 한한 갱신 요구권 규정을 삭제하고 갱신 요구 횟수 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들어갔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은 무한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네, 무한으로 살 수 있는. 물론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현대 임대차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래 하면은 물론 이것은 그 임차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 시세가 전월세 시세가 올라간다고 해도 계속 같은 가격에서 이제 일정 수준 5%만 올린 그 임차료로 계속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무제한 갱신 요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시장에 큰 왜곡을 줄 수 있는 물론 그 임대인의 사실상의 손실, 손해 이런 문제도 있고 너무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안이다. 이것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이 무한갱신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를 좀 흔들 수 있거든요. 뒤쪽에 제가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 같은 경우에도 되게 문제가 되죠. 적정 임대료를 고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여기는 전세가 5억 정도가 적당해. 요것을 시도지사,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좀 황당하죠. 적정 임대료를. 그리고 요 시도의 산정위원회가 얼마나 그 적정 임대료를 잘 조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뭔가 소위 사회주의적이다. 전월세 가격을 왜 지정을 해줘. 적정 임대료.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건데 시장에서 그 시장 속에서 수요와 공급, 유동성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야지 부작용 없이 시장이 돌아가는 건데 왜 시도지사가 적정 임대료를 고시를 하느냐. 그래서 물론 적정 임대료를 고시를 한다라는 거지 의무로 이거 이상으로 계약을 하면은 무효야. 요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까지 가는 건 아니라 다행인데 적정 임대료를 한번 일단 고시로 첫 발을 내딛고 나면은 요 다음 버전으로는 의무적으로 임대료를 약간 최대 임대료를 고정시키는 그런 단계까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가 있을 정도로 왜 적정 임대료를 시도지사가 한정을 해서 고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약간 뒤에 여기서 이어지는 또 한 번의 개정이 우려가 되기도 하는 그런 법안이다, 항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항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이슈가 되었는데 적정 임대료를 지자체에서 산정을 하고 고시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왜 굳이 이런 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우려는 이거는 이제 강제성은 없는 거거든요. 적정 임대료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강제성은 없는 건데 혹시 이게 통과되고 다음에 또 개정이 됐을 적에 그러면 이제 강제성 있는 임대료에 상한을 두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이 지자체별로 임대료의 상한선을 고시를 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서 고시하는 게 요 안에서는 강제성이 없어도 그 다음에 강제성이 있도록 만드는 전 단계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적정 임대료를 고시를 한다. 그리고 그 적정 임대료로 분쟁이 생겼을 적에 조정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적정 임대료를 조사하고 산정을 할 적에 많은 주택 관련한 정책이나 행정적인 절차 속에서
어떤 가격에 대해서 산정을 했을 적에 그게 정확한 경우를 별로 못 봤거든요. 여러 가지 뭐 분양가의 적정선을 산정한다든지 혹은 세금과 관련되어서 무슨 적정한 어떤 선을 산정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 항상 보면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가격들을 많이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분쟁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어느 쪽, 누구한테 유리해지던 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좀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을 굳이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억지로 뭔가 지정을 하고 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나중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요것 자체로도 별로 굳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하나 가나다 빼고는 다 조금씩 애매해요. 애매하거나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다 이런데 아항 같은 경우도 얼핏 보면은 괜찮을 수 있죠.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일정 기간 일정 수준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임차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이거는 좋아 보이죠. 약간 거의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안 서도 그냥 어쨌든 요게 무조건 1순위, 무조건 변제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하면은 주택시장에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크게 보면은 이 담보권자들도 권리가 있거든요. 주택 임차인만 더 우선적인 권리가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요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그런 그 채무자들도 채권자들도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우선해서 무조건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약간 과도한 개입이다. 법적인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 물론 임차 보증금 그 임차 계약이나 그런 어떤 집과 관련된 그런 상황들이 더 우리의 서민들의 상황에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우선적인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착한 법안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원리 원칙을 좀 깬다라는 측면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이게 착하고 좋은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원리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런 측면이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것은 차항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합니다. 그냥 어쨌든 정보 같은 것을 뭐 의무하고 기재돼야 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뭐 통보하고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런 사기 전세 사기 같은 그런 측면에서 중개사들이 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들도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정 이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항목이라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나 다차항 정도는 그냥 해도 되는 혹은 가항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요 정도고 나머지 부분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을 하거나 원리 원칙을 좀 깨는 그런 측면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법안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무한 갱신권하고 뭐 적정 임대료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다행히도 일단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반대 의견들이 공람 기간 동안에 많이 얘기가 되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철회가 되었는데 만약에 실제 시행이 될 경우에 영향이 있을지 요거를 검토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해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나서 기존의 법안을 발의했던 분들도 이런 어떤 뭐 내용들이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많이 돌고 나면은 이런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향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그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 해주는 것 그 2+2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임차료가 엄청 올랐잖아요. 전세가 완전히 급등을 한 다음에 고금리 쇼크가 오니까 급락을 했잖아요. 이런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시작은 급등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은 재계약을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는 재계약 정책입니다. 재계약을 많이 하게 되죠. 더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니까 재계약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시장에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새로 결혼을 한다든지 새로 분가를 한다든지 이런 신규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기존 주택의 전월세 어떤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임대차 3법이 임대차 2법 그 당시 2법이 시행되고 나서 몇 달 후에 아파트들의 전세가 거의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나와 있는 그 물건의 소유주들이 전세가를 엄청 올려. 완전 갑이 된 거죠. 그리고 신규로 전월세를 구하고자 했던 그런 수요자들은 그 올린 가격에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재계약이 많아지면은 신규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신규 수요자들이 높은 가격에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계약이 많아질수록 전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한 연장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그 집에서는 계속 살 수 있어. 그러면 신규 전월세 매물이 정말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시행이 되면은 미리 임차주택을 잘 잡아둔 그 세대, 그 가족들은 편하고 행복하게 불안감 없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살면은 마치 내 집 마련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뭐 8년 살고 10년 살고 12년 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를 가게 돼서 새로운 다시 임차주택을 구하게 된다든지 혹은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그런 전세가 상승, 전월세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을 적에는 딱 한 번만 시행했을 적에는 급등한 다음에 그런 경제적인 금리나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급락을 했고, 근데 이것을 무제한 연장을 하면은 그런 사이클도 없이 계속 그 재계약 주택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 신규 전월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장기적으로 전월세 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이미 임차주택을 살고 있어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만 편하고 행복할 수 있고 이런 신규로 구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시장에서 또 머리를 미리미리 이 시행도 안 되는데 미리미리 굴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크게 올리고 싶으니까 중간에 내가 실거주 할게라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거기서 뭐 잠깐 1년 살거나 혹은 뭐 두 집 살림으로 사는 척 이렇게 했다가 다시 급등한 전월세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전월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무슨 법이 2년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2년은 살아야 된다. 이런 법까지 해서 완전 꼼수는 막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2년 살고 그다음에 훨씬 올라가는 그런 전월세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중간에 내보내지면은 세상은 너무 급등한 전월세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장에만 혼란을 주는 게 임대인한테 나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집을 빌려서 사시는 분들,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임대차 4법 시작할 적에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고 나중에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전월세 이 시장의 구조에 의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좀 명확한 편이에요. 전월세 시장.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혹시 관련된 법안을 생각하거나 지지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적정 임대료는 사실은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굳이 이것을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또 요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 임대료에 강제성까지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너무 과도한 시장 개입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 법안 안에서의 적정 임대료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요 무한 연장 관련해서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상황까지 분석을 하면은 시행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봐요. 어쨌든 분석을 하긴 했지만 이것은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혹시라도 시행이 되면은 뭐 대응 차원에서까지 고민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시행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라고 봐요. 지금 철회가 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혹은 철회가 되었지만 다시 올라온다고 치더라도 시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봐요. 일단은 굉장히 좀 과도하게 급진적인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요 심각한 부작용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저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전월세 시장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이라면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소수 정당 의원이라고 제가 무시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되게 작은 어떤 법안이 아니고 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법안이잖아요. 예전에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을 적에도 민주당, 그때도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 그땐 거대 여당이었구나. 거대 여당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완전히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법안인 경우에 소수 정당 의원이 그냥 이렇게 잘 아는 의원들 이렇게 그 발의 같은 경우에는 공동 발의는 의원들 10명은 모아야 돼요. 대표 발의자가 있고 의원들 10명은 모아서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잘 알던 의원들,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데 의원들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름 올리고 한 것이라서 진보당의 어떤 발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수준의 법안에 대해서 소수 정당이 발의를 해서 통과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중요한 법안이면은 정부, 국토부 뭐 이런 데서 정부안을 내 가지고 여당 협조하에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는 원하지 않는 방향이더라도 거대 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만한 수준의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법안이면은 소수 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당에서는 사실은 우리 당은 이런 방향을 지지한다, 우리 당은 이런 당이야라는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법안 활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좀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이게 한번 이슈가 됐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특히 부동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이렇게 내릴 만한 그런 법안이었다고 해도 지금 이 법안 발의 자체는 사실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진보당 윤종호 의원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알렸죠. 우리는 이런 계속 무제한 전월세 갱신 같은 거를 지지하고 그런 식의 주택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입법 활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실제 중대 법안이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막 공유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퍼뜨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사실은 국회 소위에 올라가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그해 국회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폐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주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 경우는 이렇게 조용하게 추진도 안 되고 굉장히 양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식이 될 거니까 몰래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몰래 법안 통과가 됐는데 무슨 무한갱신법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은 정책이나 법안 통과 관련돼서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런 정치적인 혹은 국회 내부의 상황이 있으니까 시행 가능성은 좀 매우 낮은 거고, 이런 법안을 만약에 거대 야당 혹은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발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좀 걱정을 할 만한 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드리면은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런 영향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제한 갱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런 부작용이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그냥 시장을 분석을 하고 혹시 모른 대응 차원에서 참고는 하시되, 당장 좀 단기간 차원에서는 시행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다. 혹시 모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좀 참고는 하고 알아는 두시되 요 법안, 이번에 올라온 요 법안이 다시 부활해서 통과까지 될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안과 관련된 내용 요 정도로 정리 드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 드리는 게 이것은 이번 법안뿐이 아니고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신권이 많이 시행되면 많이 시행될수록 신규 매물의 전월세 값은 올라가서 갱신을 많이 하는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전월세 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 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